수리 영역에 대해서 제가 수능에 대한 공부법을 한번 올리려 했지만 저는 이제 뭐 현재 입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볼 분이 없을 것 같아서 이제 올리지 않고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우리 구독자, 우리 용진 군, 군이라기보다는 저랑 나이가 많을 가능성이 약 90%이기 때문에 군인지 아니면 씨인지 형님인지 잘 모르겠지만 한번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우리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해하시는 우리 만학도 분들을 위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저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정석은 실력편까지 포함해서 반복을 했던 것이냐, 아니면 기본편만 실외 반복을 한 거냐라고 물론 질문을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답하지 않고 용진군 구독은 눌렀냐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 질문이 저를 불편하게 했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지금 7회편 이야기가 나온 것은 제가 수능을 09년도 수능에서 3등급이 나왔었고 10학년도 수능에서 1등급, 11학년도 수능에서 1등급이 나와서 의치한 중에 골라서 한의대를 간 저의 예전 영상을 보시고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어요. 어떻게 수학 성적을 올리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은 세 줄이에요. 하나, 둘, 셋. 첫 번째, 이 질문을 보고 제가 바로 아하, 거시기 하다라고 판단을 하였죠. 저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하면 질문을 안 할 거고, 하라고 하면 하지 않을 거면서, 이 대답을 기대하지 않는데 이런 질문문에 이런 언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이 저를 불편하게 했죠.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하면 뭐 안 물어볼 거냐라는 것이 저의 이제 이 질문을 보고 저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것이고, 그리고 제가 답변하지 않았는데 바로 그냥 질문을 이어서 했어요. 여쭤보라고 제가 허가지 않았는데 바로 질문을 했죠. 그러면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그냥 한 거죠. 인사치레로 한 건데, 인사치레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영상을 잘 보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언어 영역 1등급이 봤을 때 정상적이다.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은 일단 언어 영역적으로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제가 질문에서 느껴서 답변을 올바르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질문, 본 내용이, 자, 정석은 실력편까지 포함했냐, 아니면 실력편으로 했냐, 아니면 기본편만 했냐, 7회 반복을 했냐라고 지금 이렇게 질문했는데, 자, 이것은 그냥 질문을 위한 질문인 거죠. 왜냐? 기본편만 7회 독을 하고 본인이 부족하다고 하면 본인은 그냥 실력편으로 7회가 아니라 70회 반복이라도 하면 되는 거지, 이것을 저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는데 제가 물어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전형적인 질문을 위한 질문이죠. 제가 대답을 해주면 여기에 이어지는 다음 질문은, 그렇다면 기본편만 했다면 예제만 했냐, 연습 문제는 풀었냐, 심화 문제는 어떻게 풀었냐, 그 7회 돌리는 거 6회까지로는 안 되냐, 5회로는 안 되냐, 나는 너보다 나이가 많은데 70회 정도면 되겠냐, 17회는 어떠냐, 하루에 그렇게 저렇게 한 공부 시간은 얼마냐, 저렇게 공부하면서 나머지 과목들의 공부는 어떻게 했느냐, 저렇게 하기 전에가 몇 등급이었고 저렇게 하고 나서 바로 시험을 봤을 땐 몇 등급이 나왔냐, 그리고 나서 수능 기출문제를 풀고 나서는 몇 등급이 나왔냐, 저렇게 했을 때 네 키는 몇이냐, 저렇게 공부를 했으면 하루 종일 앉아 있었을 건데 그 1년 후에 몸무게는 어떻게 됐냐, 잘생겼냐, 여친 있냐, 아이 있냐, 몇 살 있냐. 질문을 위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안 하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대댓글이 달리면서 구독도 했고, 나이가 40대래요. 심지어 2살 애기 아빠라고 합니다. 40대면 제가 40대이기 때문에 41, 42, 43, 44, 45, 46, 47, 48, 49까지 포함이 된다면 저보다 형님이실 거고, 40이라면 저랑 동갑이시겠네요. 근데 심지어 아이까지 있다고 하셔요. 그러면 이 정도 상황이 있으면 바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예의겠죠. 그래서 바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04년도에 수능을 봤는데 이 당시에 제 기억이 맞다면 이때는 7등급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뭐 정확하진 않아요. 그리고 그때 뭐 2등급 정도 나왔을 것 같은데 이것도 역시 정확하지 않다. 왜냐면 제가 그 당시에 최저로 맞춰서 그냥 들어갔기 때문에 수능을 보고 나서 가채점도 하지 않았어요. 인생은 가라는 것은 없다라고 그 당시에 19살 때도 생각했기 때문에 중앙대 들어갈 그 당시에 수시랑 수능을 그냥 봐서 그냥 합격했다라는 사실만 그냥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 것은 09년 수능 때 수령역이 3등급, 10년 때 1등급, 11년도에 1등급을 맞았던 것이죠. 자, 그럼 그 이후에 12년도 한 13, 14년도 정도까지는 과외를 해서 대략적인 입시와 수학에 대해서 공부를 했지만 그 뒤로는 관심이 없어서 현재 입시 제도가
이과 수학과 문과 수학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는 그 등급이 제가 이 당시에 수능을 봤었던 9개 등급에서 4%를 1등급으로 하는 건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관심도 없고요. 자, 하지만 진리는 늘 동일하기 때문에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존재하는 한 그냥 기본 원칙에 따라서 그냥 공부하면 바로 1등급을 맞을 수가 있는 거죠. 저에게 지금 1년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저는 매우 높은 확률로 수능을 5, 1등급을 그냥 맞겠죠. 자, 바로 결론을 하자면, 자, 정석의 실력편은 뭐냐? 수학 실력을 높이고 싶다라는 목적 하에 만들어진 책이죠. 그 화자가 이미 기본편과 실력편을 나눴다는 것 자체가 수학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너에게 내가 이런 교재를 판매하겠다라는 것이 이미 이 제목에 반영이 되어 있죠.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수학 실력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수리 영역에서 그냥 1등급을 맞는 것이죠. 수학 실력과 전혀 관계없고 높일 필요도 없어요. 그냥 1등급만 맞으면 그냥 끝이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석 실력편은 당연히 버린다 라는 것입니다. 자, 결론 여기서 끝났고 조금 더 섬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교과서 한 페이지를 이렇게 캡처를 해왔어요. 보게 되면 예제가 있어서 이렇게 뭐 이 루트, 이거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루트가 있어서 밑에 풀이까지 있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예제가 있고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른 뭐 연습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렇다면 그냥 예제만 풀면 됩니다. 이게 어차피 똑같은 거고 어차피 반복할 거기 때문에 그냥 이 예제만 풀면 된다. 그래서 설명을 읽고, 지금 내가 앞으로 너에게 예제를 줄 건데 이것에 대한 이론을, 이거 뭐 지수일까요? 네, 이렇게 루트, 2루트, 뭐 3루트, 4루트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이 이렇게 사용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그 다음 예제가 있으면 설명 읽고 예제 풀면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잘 안 풀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는 당시에 요 밑에 풀이를 이렇게 연습장 같은 걸로 덮어놓고 풀었던 기억이 나는데, 풀다 보면 뭔가 거시기하다라는 느낌이 본능적으로 납니다. 자, 그러면 거기다가 체크를 해놓으면 되고, 다음 차수 때도 역시 거기서 걸려요. 항상 내가 거시기 했던 그 문제에서 항상 나는 거시기 해진다. 그냥 풀렸던 건 다음에 풀어도 역시 그냥 풀린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체크해 놨다가 다음 쳤을 때 이것에 대해서 내가 또 거시기 한지, 아니면 그때는 체크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 다시 볼 때는 괜찮은지를 해주면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그 밑에 있는 그 이후의 문제라든지 연습 문제는 그냥 패스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거부터 중1부터 고3까지 수학까지 그 어떤 문제도 거시기하게 풀리지 않으면은, 그러면 내가 하면서 느껴져요. 이거 그냥 이미 너무나 당연한 건데 1 더하기 1, 2 곱하기 3에 대한 질문이랑 똑같은데 내가 이거 지금 왜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느껴지면 그럼 바로 정석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정석도 그냥 똑같아요. 정석도 설명 읽고 그냥 예제만 똑같이 풀면 되고, 대략적으로 5에서 7회전 정도 하고 나면은 역시 내가 아까 교과서를 했을 때 의미가 없다라고 느껴진 것처럼 더 이상 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스스로 판단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것을 7회전 하는 중간에 느껴서 7회전에서 마무리를 했었죠. 자, 왜? 어떤 문제도 어떤 감흥을 주지 않으니까 그런 것이에요. 2 더하기 3, 3 곱하기 6을 풀고 나서 내가 이것이 곱셈에 대한 예제구나. 곱해서 2개가 3개가 되니까 2개, 이 더하면 6개, 이것에 대한 이 계산 방식으로 곱하기라는 것이 나왔구나. 이 곱하기라는 것은 더하기에 약간 형 같은 것이구나. 이 다음 단계 같은 것이구나. 그러면 이것을 반대로 하면 나누기가 되는 것이구나. 이런 우리 감흥 느끼지 않죠? 그냥 하는 거죠. 이렇게 모든 문제들이 그냥 이렇게 풀리는 수준이 온다고요. 그래서 그 어떤 문제도 거시기 하지 않아지면, 그러면 이과 기준 9등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냥 저것을 한 사람이면 그냥 무조건 2등급이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래서 그 이하는 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뭐 아예 그냥 불가능한 얘기고. 자, 그렇다면 1등급은 어떻게 나올 수 있냐? 조금의 컨디션 관리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걸 당시 시험장에서 이 문제만 푸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다른 과목도 보기 때문에 수면 관리, 감기 문살 관리, 대변 관리, 소변 관리, 소화 관리, 이것도 훈련에 다 들어가요. 수능 5, 1등급을 받기 위한 훈련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1등급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다른 과목도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올바른 훈련이 돼야 하죠. 저기다가 몰빵만 하면 결국은 다른 과목들이 흔들려서 어차피 다 산으로 가니까, 그래서 다른 과목도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각 과목별로 올바른 훈련법을 내가 인지하고 내가 스스로 행해보면서 스스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압박이 생각보다 엄청납니다. 실제 수능을 보게 되면 내가 풀 때
이거 내가 못 풀겠다라고 하는 그 본능적인 그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또는 너무 쉽다라고 이 정도 문제는 그냥 풀 수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내가 시험장에서 풀게 됐을 때 못 풀게 되면 그 엄청난 그 압박, 그 땀나는 거, 겨드랑이에서 땀나는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가 실제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또는 다른 기타 모의고사를 통해서 훈련이 되어 있어야 1등급까지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버릴 문제를 붙잡고 싶은 그런 아집이 생기죠. 그래서 그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드리면, 2011년도에 수리 영역 등급이 2011년도에 80점이었대요. 자, 이야기는 이과 수학 1등급 컷이 80점이란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지방에 있는 의대나 치대나 한의대를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학이든 언어든 뭐 영어든 다 맞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1등급을 맞으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당시에 1등급 컷이 80점이었대요. 그럼 무슨 얘기냐? 시험장에서 문제가 있으면 4점짜리 문제 5개를 그냥 안 풀어도 된다고요. 그냥 풀다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시험지, 이 시험지에서 가장 어려운 4점짜리를 내가 5개를 찍어서 그냥 안 풀고 나머지만 틀리지 않고 실수하지 않으면 그냥 1등급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바로 그냥 합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주 개꿀띠란 얘기인 것이죠. 그렇다면 시간도 완전히 널널합니다. 수리 영역에서 30개 문제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 5개를 버리고 나머지 문제만 푼다? 아주 개꿀이란 얘기죠. 다른 문제 전부 다 한 번 더 풀어도 시간이 남는 수준이었고, 제가 그 당시에 수능을 봤을 때도 제가 80점으로 기억하는데 아무튼 1등급 턱걸이로 걸렸으니까 96%로 걸렸었으니까 제가 그때 1등급 턱걸이로 걸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도 약 3문제에서 4문제는 문제만 읽고 그냥 패스했어요. 왜냐? 제가 문제를 읽을 때 그냥 바로 느껴졌기 때문이죠. 자, 이 정도 수준이 되면은 문제를 읽을 때 그냥 풀이가 바로바로 됩니다. 어떻게 풀어야 될지 그냥 바로바로 되죠. 자, 그런데 안 된다? 그렇다면 내가 풀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또는 많은 시간을 소요해도 못 풀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것을 그 시험장에서 6월 모의고사라든지 9월 모의고사라든지 수능 시험장에서 나는 이건 안 된다라고 판단하고 바로 다음으로 넘길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그 이과 수학 얘기하는 거예요. 이과 수리 1등급이 항상 나오는 사람들은 수학을 어떻게 푸냐면, 자, 고난이도 문제를 읽으면서 그 문제를 읽으면서 이런 사유를 그냥 바로 합니다. 여기서 사다리꼴을 하라는 거고, 거기서 나온 숫자들을 이용해서 집합으로 모으라는 거고, 집합, 뭐 교집합이 됐든 어떤 집합이 됐든, 그리고 그 마지막 답을 적기 전에 행렬로 그것을 나눠서 내가 답을 표현해라라고 그냥 문제를 읽으면서 그냥 바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가 보이고, 마치 우리 모의고사 풀게 되면은 선생님들이 문제를 읽으면서 바로 쭉 써주시는데 미리 준비를 하시고 푸는 분들도 있지만 직접 풀어주시는 분들 있죠. 여기서는 이렇게 쓰였고 여기서는 이렇게 쓰였고 이런 설명들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바로 실제로 다 풀어요. 그래서 항상 1등급 나오는 분들은 저렇게 풀고, 자, 이렇게 거시기한 문제들이 있죠. 여기서 거시기한 문제라는 거는 사설 모의고사에서 고난이도라고 해갖고 뭐 정답률이 10%, 막 5%, 막 이딴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항상 1등급이 나오는 친구들은 이걸 풀면서 어떻게 느끼냐면, 그냥 문제를 풀면서 사다리꼴 사용됐고 그 다음에 집합 사용했는데 여기까지 가다가 이 막판에 이 시험의 난이도를 높여야 된다라고 해서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오만 잡동사니를 섞어서 과도한 계산을 시킨다던가, 아니면 이 논리적으로 합칠 수 없는 여러 가지 논리들을 그냥 섞어서 문제를 아주 많은 시간을 소모하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개같이 만들었구나를 인지할 수 있죠. 그래서 역시 문제를 읽을 때 그냥 바로바로 인지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안 그러신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 나는 태어나서 수학을 틀려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이런 걸 인지하지 못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곱하기와 나누기를 할 때 이것이 더하기와 빼기의 상위 개념이라고 인지하지 않고 그냥 풀 수 있는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항상 맞는 사람들은 이런 인지가 없지만 저처럼 낮은 등급에서 높은 등급으로 올라온 사람들은 이것이 인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항상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점점 이 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풀면 맞춘다라는 수준이 되게 됩니다. 참 쉽죠? 네.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그냥 최악의 경우 2등급. 근데 그냥 운이 좋았다. 그러면 뭐 1등급, 또는 내가 미리 나머지 훈련까지 다 수리 영역에 맞춘 나머지 훈련이 다 되어 있으면 그냥 1등급을 매우 높은 확률로 얻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행복한, 이런 아주 쉬운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저분이 댓글 남겨준 것에 대한 것은 이 다음 편에서 이어서 제가 영상으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